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 국가 발전 전략 추진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산업, 인구,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이 성장 동력이 아닌 국가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지역이 강해져야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 정부 간 행정 통합입니다. 오 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5극 3특은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난 16일 정부가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면서 바로 이 5극 3특 전략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앞으로 행정통합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지원이 더 들어가게 될까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존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재명 정부 일단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것,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강력한 또 행정 통합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것도 함께 이야기를 나왔는데요. 그 구체적인 핵심 내용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내용 살펴보고 각계격파해 보죠.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가 처한 이제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 수출의 온기가 지금 전 이제 국민으로 골고루 퍼지지 않고 있다. 내수로 안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이런 성장이 오히려 이제 지방과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기 위해서 광역 중앙정부 간 통합이라는 정말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김민석 부총리의 아까 이제 기자간담회를 들으셨습니다만 통합지자체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4대 분야에 걸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발표했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재정입니다. 통합특별시 한 곳당 연간 5조 원입니다. 최대 4년 동안 20조 원가량의 대규모 지원이 집중 투입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행정통합교부세를 신설을 해서 지자체가 스스로 대형 사업을 자체적으로 출신할 수 있는 재정의 자립도, 체력을 길러주겠다라는 구상이고요. 위상도 한층 격상이 됩니다.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가 부여가 돼서 부단체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게 되고요. 인사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이전할 경우에 우선권을 주게 되고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로 기업이 몰리는 이른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대책은 대한민국을 이른바 5개 광역 경제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이른바 5극 3특 전략의 핵심 산업인데 단순한 이제 통합이 아니라 지방주도 성장으로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이제 그것의 뭐 전술이기도 하고 전략이 되기도 하고 또 목표가 되기도 할 텐데요.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지방 정부 간 행정 통합이었습니다. 일단 행정 통합이 돼야 뭐 지방 주도의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앞으로 이 광역 지방 정부 간의 행정 통합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맞습니다.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 통합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지도면에 나와 있는 행정구역을 다시 그리는 작업이 아니라 정말로 단절돼 있던 어떤 생활권, 경제권을 하나로 좀 묶어서
지역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규모의 경제를 만들겠다라는 로드맵입니다.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단 교통과 산업과 그리고 이제 복지, 안전 인프라를 광역 당령에서 통합해서 이제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중복 투자를 이렇게 되면 줄일 수 있고요. 하나의 경제권 내 공동체로서 수도권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산업 클러스터가 구축하게 되는데 이 통합된 지역에 대해서는 좀 서울에 버금가는 통합 특별시로 재탄생하게 되고요. 이에 따른 자율성과 책임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지방정부의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정부는 이를 통해서 수도권 중심의 성장의 한계를 좀 넘어서 지역이 오히려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축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행정 통합을 위해서 4대 분야에 아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었습니다. 오늘의 저희가 다뤄볼 내용이 바로 이제 인센티브 내용들을 볼 텐데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우선 4대 분야의 내용들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맞습니다. 4대 분야에 걸쳐서 이제 파격적인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재정의 역할이 한층 더 강화가 됩니다. 통합특별시에는 연간 최대 한 5조 원, 4년 동안 무려 20조 원에 20조 원. 달하는 네.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 지역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의 체력을 키우겠다라는 보관이고요. 두 번째가 위상도 한층 강화가 됩니다. 통합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권한과 인사의 자율성을 부여받아서 부단체장 수, 직급의 대폭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세 번째가 공공기관 이전의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2027년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통합특별시가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국가기관 이관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 활성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지방으로 권력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민간 기업이 같이 떠나가지 않는다면 역시 이제 배드타운화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는 네.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고요, 규제를 완화해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이 통합특별시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다라는 이제 청사진인데요. 그러다 보니 단순한 결합을 넘어서 스스로 성장하는 지방 시대를 열겠다라는 이제 포부입니다. 네. 4대 인센티브입니다. 첫 번째가 재정 지원, 두 번째가 위상 강화인데 이 둘만 또 보도록 하죠. 위상 강화다. 새롭게 그러면 이제 시장도 뽑아야 되고 그런 거죠?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또 위상은 강화됩니까? 맞습니다. 파격적인 이제 대목을 꼽으라고 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예산이었습니다. 정부가 주로 이 통합특별시당 한 곳에 앞서서 제가 5조 원 그리고 최대 4년 동안 20조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권한도 또한 서울시에 준하는 정도로 대폭 강화가 됩니다. 부단체장을 4명까지 늘릴 수 있고요. 또 직급도 차관급으로 격상이 됩니다. 여기에 그의 이제 소방본부장, 또 기획조정실장과 같은 핵심 보직의 기능도 1급으로 격상됩니다. 인사권 역시 자율화돼서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이 가능해지는데 이런 조치는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것을 넘어서 통합지자체가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고 치안 대응부터 재난 대응 그리고 산업 시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강력한 권한, 돈, 재정을 동시에 부여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어떤 롤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는 정부의 구상입니다. 네. 세 번째 인센티브가 이렇게 통합을 하면요. 행정 통합을 하면 이 통합특별시에 대해서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우선권, 적극 우대를 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거는 어떻게 좀 진행될까요? 왜냐하면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게 또 법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론이 있을 텐데 인센티브를 또 주는 것도 또 여론들이 많은 의견이 있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맞습니다. 네. 2027년부터 2차 이제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될 수 그렇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통합특별시를 이제 우선권을 대서 우선 고려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 특성과 이제 산업 여건을 반영을 해서 적합한 공공기관이 있는지 물색을 하고요. 여기 이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건데요. 가장 큰 기대 효과는 뭐냐? 이렇게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청년들, 이른바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밀집됐던 이 청년 인구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방 특화된 산업과 연계된 공공기관이 들어서게 되면 일단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뭐 교육이라든가 의료 그리고 교통과 같은 전반적인 생활 인프라가 좀 개선되게 되면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렇게 공공기관이 내려갔을 경우 관련 민간 기업들조차도 함께 불러들이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지역 경제 체질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건 단순한 조직 이동이 아니라 통합특별시가 자립성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 성장의 어떤 거점으로서 거듭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규칙이라든가 법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쪽에 좀 특별 대우한다 또 이런 이론도 있을 테니까. 맞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렇게 특별시가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게 되는데요. 특히 통합특별시의 경우는 기업화하기 좋은 창업 이제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조금, 여기다 교육훈련 지원금, 여기다 토지 임대료는 감면해 주고요. 지방세를 파격적으로 감면해서 투자의 문턱을 대폭 낮추는 게 포함이 됩니다. 또한 이제 통합특별시 내에는 이제 투자진흥지구가 설립이 되게 되고 문화산업진흥지구가 조성하게 되면 지구별로 통합 특화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이 가능해지고 새로 생기는 특구에는 기회발전 특구 수준의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하나 이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이제 한꺼번에 해결하는 이른바 일괄 처리 기구가 설치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행정 속도를 높이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걷어내겠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지원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각종 산업지구를 하나로 묶여서 어떤 규모의 경제를 갖추게 되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기업과 이제 투자가 동시에 늘어나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 다시 지방의 재정이 튼튼해지는 자생적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네, 자 법을 먼저 개정 혹은 제정을 해서라도 이 통합 이거죠. 이 행정 통합된 곳에 대해서는 이제 특혜를 주도록 하고요. 산업 클러스터도 이전을 좀 해서 법인세가 좀 모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또 만들겠다. 정말 파격적인 인센티브들 이번에 배치를 했는데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곳이 대전 충남 통합특별시 그리고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 등입니다. 자, 이 두 곳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뭐 확정된 건가요? 그것도 그렇지 아니죠. 맞습니다.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이 통합이? 일단 이제 명칭은 확정된 게 아니고요.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추진만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전 충남과 그리고 이제 광주 전남. 네. 통합특별시는 명칭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지역별 이제 상징성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자부심이 걸린 만큼 이들의 명칭 순서를 두고도 사실은 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명칭 결정에 있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가장 먼저 반영하겠다, 우선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충남 도민의 경우에는 충남이 먼저 충남 대전으로 명칭을 정하기를 원하지만 대전은 좀 다릅니다. 대전의 경우에는 대전 시민은 대전 충남을 이제 선호하는 이제 등 이제 명칭을 둘러싼 약간의 이제 상징성, 자존심 싸움 같은 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광주 전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론화 과정은 꼭 필요해 보이고요. 앞으로 정부는 재정지원 TF를 가동을 해서 세부 재정지원 방안을 확정하게 되고 국회 입회 과정에서 명칭과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최종 조율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어떤 단순한 어떤 물리적 결합을 좀 넘어서서 주민들이 공감하는 화합의 어떤 통합을 이루는 것이 성공의 마지막 퍼즐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어떤 이름보다는 실질적인 지역의 성장 동력 이제 확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게 정부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빠르게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전, 충남 혹은 광주, 전남 두 곳이 아마도 빠르게 가게 될 것 같은데 과거 사례를 좀 보면은요. 대구, 경북도 한번 행정 통합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이제 세부 사항으로 가면 걸림돌이 많거든요. 앞으로 좀 만나게 될 이 행정 통합에 있어서 걸림돌 혹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런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될 사안은 많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이제 토론 많았죠, 행정 통합. 정책이 많이 좀 제시가 되긴 했습니다만 과거 2020년대에도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제 추진됐었죠. 당시에는 이제 단체 장관 입장 차이로 무산된 바가 있고요.
또 하나 대구 경북 통합 역시 청사의 위치와 권한 배분 문제로 인해서 멈춰졌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지방행정 통합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사안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의 어떤 기득권입니다. 통합 시 특정 지역에 이제 소외될 것이다라는 우려, 그리고 이제 명칭 순서를 둘러싼 갈등은 지역의 어떤 애착심을 넘어서 통합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거든요. 현재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7.5 대 2.5인데 7대 3 정도로 지금 조정할 것을 이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적인 재정 문제도 좀 남아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는데요. 김민석 국무부총리는 지역 전체 이익보다도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이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고 이제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결국 내 지역의 이익보다도 우리 전체 생존을 우선하는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자칫 소모적인 주도권 싸움에 묻히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주민과 정치권 기득권을 내려놓고 좀 더 대화의 장에 나서서 좀 타결점을 좀 모색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행정 통합을 통한 지방 균형 발전, 지방 주도 성장 이야기도 해봤고요. 이재명 출범 당시부터 그 전부터 내왔던 국정과제 중 하나가 이제 5극 3특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국민분들이 잘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5극 3특, 5대 초광역권 그리고 3대 특별자치도입니다. 5극 3특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현재 어느 정도로 좀 추진되어 있다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지금 5극 3특이라는 이제 용어가 좀 낯설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은 거의 모든 게 수도권에 지금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 수도권 집중을 좀 분산시켜서 지방으로 지금 온기를 좀 확산시키자라는 건데요. 수도권에 몰려 있는 1극 체제를 수도권과 충청권, 대구 경북권, 그리고 불 경북권, 그리고 호남권 등 5국과 또 강원도, 그리고 전북, 제주도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국가의 재원뿐 아니라 인프라를 좀 분산시켜서 발전시키겠다라는 로드맵 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는 단순한 어떤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서서 수도권 1극 체제 대응해서 지방의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사실상 구조조정에 가까운 용어입니다.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는데요. 시도별로 좀 쪼개져 있던 인구뿐만 아니라 산업의 규모를 하나로 묶게 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자생력을 갖춘 노동이 있고 소비가 가능한 이런 시장으로 활성화되게 되면 인프라 철도뿐 아니라 항만과 같은 SOC 건설에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를 좀 줄여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광역단체의 어떤 자원 배분으로 인해서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좀 향상될 수 있는데요. 파격적인 규제 완화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지고 유치하게 됨으로 해서 결국 이제 수도권 과밀화로 이제 인한 부작용들, 저출산 문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 전체 효율성을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이 행정 통합도 참 걸림돌도 많고 이 신경 쓸 조율할 문제가 많은데 5극 3특 체제로 가기 위해서도 참 챙겨야 될 게 많습니다. 우리 어떤 점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정부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정부의 의도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갈 길이 먼데요. 우선 정부와 지방 모두 역할 분담과 책임 있는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이제 정부는 제도적 기반과 이제 재정 지원을 확실히 보장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센티브를 넘어서 지방이 실질적으로 자생력을 갖춘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세입구조 개편과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제 권한 이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기득권을 내려놓고 협력하는 태도를 또 보여줘야 합니다. 통합이 곧 지역의 생존이라는 인식 아래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합리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별 역할 분담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좀 선행될 필요가 있었고요. 결국 이제 행정통합이라는 게 정치적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들의 합의라는 주민들의 어떤 민주적 절차 위에서 완성돼야 하는데요.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지방의 어떤 성숙한 협치가 맞물릴 때 대한민국이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서 진정한 다극 체제의 어떤 지방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